네, 반갑습니다. 통번역의 분야는 정말 다양하죠. 한 사람이 한 개의 전공만 하는데, 통번역은 정치부터 시작해서 뭐 보건, 스포츠까지 정말 광대한 분야를 하고, 비트코인, 계속 또 그런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분야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이제 통번역사의 기본 소양인데요. 그래서 항상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공자는 지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처음 접하는 분야고 또 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번역을 하는 일이 많으니까 항상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공부를 하고 영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관찰할 영문은 emission gap report라고 하는 그 온실가스 배출 격차 보고서라는 것에 관한 지문인데요. 여러분도 뭐 익숙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북극 한파라고 해서 또 그런 뭐 용어까지 생겼는데 이 기후 변화가 1.5도, 2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1.5도 또는 2도. 그럼 기준이 있겠죠? 1.5도와 2도가 뭐보다 1.5도가 나 2도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은 산업화 전의 온도와 비교했을 때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온도가 어, 대로 올라가면 2도. 어, 희망하건대 1.5도 산업화 이전의 온도와 비교해서 그런 개념이고 2도와 1.5도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그런 탄소 배출량을 45%를 감축할 수 있다면 2100년까지 그러면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산업화 전과 비교해서 1.5도의 상승을 묶어둘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현재 배출량의 30%를 줄일 수 있다면 2도씨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 비교해서 섭씨 2도의 상승만 으로 묶을 수 있다는 그런 배경 지식입니다. 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영문의 이해도 빠르고 글자가 아니라 의미를 읽게 되니까 통번역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영문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좀 키울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Emissions Gap Report 2022,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그러니까 우선 emissions만 나왔지만 뭐 그 차에서 뒤에서 배기가스 배출도 emissions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를 넣어서 했고 그다음에 emission과 emissions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s를 붙이면 가산명사고 s를 안 붙이면 불가산이죠. 항상 경계는 이미션은 방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액트를 얘기하는 거고 이미션즈는 이미 방출을 했고 방출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이미션즈를 쓰겠죠. 네, 그다음에 이 제목이 What's New in this year's report? 새로운 내용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아까 EGR이 여기 있는 Emissions Gap Report를 줄임말인데 in an annual series 네. 인원 애뉴얼 시리즈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매년 시리즈에서 13번째 판이다. 어색하죠. 이렇게 시리즈가 나올 때는 매년 발간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뭐 매년 1회라든가 그것에 13번째 보고서다 이거죠. 이것도 보고서라고 쓰는 게 좋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보고서가 provides an overview of라든가 보고서가 shows, 보고서가 finds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개요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한 단어로 이런 차이에 관한 이런 between A and B의 차이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보여준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차이냐면 are predicted하고 should be니까 2030년에 그 방출량을 줄이겠다고 예상하는 그 양과 그다음에 여기까지죠.
줄여야만 되는 양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의미는 왜 줄여요? 기후변화의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죠. 그다음에 기후변화는 보시면은 만든 신조어이기 때문에 관사가 없습니다. 네, 그럼 됐죠? 네,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updated national pledges since COP26 held in 2021 in Glasgow, UK. 영국에서 2021년에 요거는 당사자국 회의라고 합니다. 당사자국. 26차 당사자국 회의예요. 음. 찾아보시면은 Conference of Parties, 당사자죠. PARTIES. 그런 26차 당사자국 회의 이래로 어, 그 최신의 국가 공약이 make a negligible difference. 큰 진전이 없다 이거죠. 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최신의 국가 공약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업데이트 됐다는 건 이전의 나라들이 얼마의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상향됐다 이런 게죠. 상향된 또는 뭐 강화된 이런 표현이 좋겠죠. 강화된 국가별 방출량 이행 약속 뭐 이런 거죠. 공약이라고 할까요? 요 의미가 되겠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화는 특히 내가 지금 통번역하려고 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많이 쓰이는 한국말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보여주는데 최신의 국가 공약의 의미가 뭐냐면 상향된 또는 강화된 국가별 방출량 공약이죠. 이래로 그게 이제 큰 진전이 없고 그러니까 메이컨 네글리저블 하면은 원래는 아주 사소한 차이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어, 영어는 긍정문으로 쓰였지만 한국어로 갈 때는 부정문으로 쓰이면 훨씬 더 정리가 그러니까 강조가 되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어, 그런데 그게 이제 2030년에 방출량을 예상해 볼 때, 그죠? 그러니까 2030년에 방출량, 예상되었던 방출량에 큰 진전이 없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직 2030년 되지 않았지만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2030년에 예상되었던 방출량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볼까요? 크게 못 미친다.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면 이렇게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나오게 싶습니다. 이게 몸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파리 협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반기문 사무총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체결된 거예요. 파리 협정에는 We are far from 거리가 멀다는 게 뭐죠? 그 파리 협정에서 그 파리 협정의 목표가 있었겠죠? 얼마씩 줄이겠다고 하는 거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함 이렇게 나왔었겠죠? 턱없이 부족한 그죠? 턱없이 부족한 그죠? 턱없이 부족한 그 2030년 방출량에 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목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냥 이도시가 나왔지만 물론 이제 만약에 통역을 하면 청중이 이런 방출량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굳이 이 산업화 이전의 온도 이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과 번역의 차이점이 뭐냐면 통역은 내가 전달해야 될 그 대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대상층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고 번역은 이제 막연하게 보는 대상을 파악하게 되겠죠. 음. 그다음에 산업화 이전의 이전 온도보다 그쵸? 2도씨 낮게 온도를 기준으로 그죠?
음. 그리고 낮게 하려는 제한하려는 그 파리 협정의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2030 방출량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2도보다는 1.5도가 더 좋겠죠. 낮게 그 증가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프리퍼러블리는 뭐 선호하건데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2도씨가 맥시멈이고 1.5도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읽는 거죠. 1.5도가로 제한하고 싶은 그런 목표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져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어, 금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다 합해서 2100년을 얘기합니다. 까지 2008도의 온도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한다면 2008도예요. 이거 통째로 외워버리시면 좋아요. rise, 그죠? 2.8 셀시어스 temperature rise고 그다음에 어, 2100년 됐죠. 그다음에 현재에 아까 이행하려는 그러니까 그냥 약속 그러지 말고 방출 이행 그죠? 약속이 실행이 되면은 그죠? 약속을 실행하면 2.4도에서 2.6도씨로 이 템퍼러처리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도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2100년까지 그래서 무조건적인 약속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다면 그거겠죠. 한다면 그래서는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좀 더 배경 지식을 조사를 해보시면 이거 그냥 줄이기만 해라 이렇게 되지 않을 일이니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이런 조건도 붙고 아니면 이거는 반드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서에서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방출량을 먼저 좀 진단해 놓고 이제 시스템 와이드 이게 차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정부 차원의 정책. 우리가 차원이라는 말을 하면 at the level이라는 단어를 쓰기 쉬운데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와이드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막대한 방출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방출량 감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시급한인데 우리말로는 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조속한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조속한 시스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 그죠? 여기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지만 어, 막대한 방출량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감소는 당연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45%, 30%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방출량을 45%까지 줄일 수 있다면 1.5도씨로 그 기후 온난화 현상을 묶을 수 있고 우리가 30%만 줄인다면 2도씨로 묶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음, 지금 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토대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비교해서 45%.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측되고 있는 방출량에서 45%만 줄일 수 있다면 1.5도, 그러니까 궤도에 올랐다는 게 뭐냐면 1.5도로 기후 상승이 제한된다 이거죠. 요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가. 그다음에 30%가 방출량을 할 수 있다면 2도씨로 섭씨 2도로 기후 상승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보고서는 보시면 provide an in-depth exploration of how 이거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뭐 깊이 있는 탐색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좀 또는 막 뭐예요? 뒤에 보니까 이러한 아까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스템 와이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이행할지 이행하다, 실행하다. 그다음에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지금 현재 방출량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했고 그다음에 얼마는 꼭 방출량 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분석했고 그다음 마지막은 뭐겠어요? 이러이러한 해결책 같은 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탐색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검토하면서 이거죠. 검토하면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22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격차에 대해서 보고서가 매년 작성이 되고 있고 13번째 보고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서는 어, are predicted 예측되는 것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보고서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서는 updated가 최신의 국가 공약의 의미가 뭐냐면 이전보다 상향된 강화된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셔널 플래지가 그냥 국가 공약이 아니라 방출량 공약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negligible difference가 큰 진전이 없다를 이제 긍정이지만 부정으로 해주면 훨씬 더 우리말에 강조가 되죠. 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이러한 예상량에 그리고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도 하기 어렵잖아요. far from, are far from 외워두면 좋겠죠. 그다음에 산업화 이전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섭씨 2도,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이것도 어려워요. preferably. 그다음에 이런 정책은 2.8도의 온도 상승, 그쵸? 외워버리죠. 그다음에 2100년까지. 그다음에 urgent, 시급한 또는 조속한 그러면 이제 rapid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urgent라고 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wide,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런 과 비교해서 45%를 달성할 수 있다면 1.5도고 그다음에 30%는 2도. 그다음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하지 말고 그냥 방안 제시, exploration 탐색이라고 하자는 대신에 그다음에 실행하면서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을 검토하면서 그런 얘기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의 그 지문을 읽기 위해서 음, 배경을 공부한 후에 읽는 것과 그냥 배경 없이 이 지문을 관찰하는 것은 정말 그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읽기도 바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동시통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들어가서 있으면 통역사도 그 들려오는 그 음성 자료를 이해하기 급급합니다. 잘할 수가 없죠. 미리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된 후에 들어가야 이해는 이미 끝났고 이제 전달하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런데 그 공부하는 과정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하나 보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통역사들도 그 자리에서 일반 청중이나 똑같이 그 정보를 이해하는 데 바쁩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약초꾼과 같이 산에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산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나무, 꽃 이런 게 약초꾼과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다르게 보이겠죠. 약초꾼 눈에는 약초가 보이겠죠. 우리는 그냥 그 꽃, 뭐 나무 이런 거 보는 것만도 급급하죠. 네, 다 똑같습니다. 미리 공부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진면목을 보일 수 있고 기량을 펼칠 수가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